현수막도 내걸려 있습니다. 이곳에 건축 허가가 난 건 지난 2월입니다. 2달이나 지났지만 아직 공사를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교육부 산하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대학생 7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를 짓겠다고 발표한 건 1년 전인 지난해 4월입니다. 갈수록 커지는 대학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였는데 인근 주민들이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기숙사 신축 부지에서 2차선 도로를 건너면 초등학교 후문입니다.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될 경우 소음과 분진 등 생활 피해와 대형 차량으로 인한 등하교 안전 문제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재단 측은 학생 안전을 위해 별도 통학로를 마련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대학생이 유입될 경우 성범죄가 늘어날 거라는 민원도 제기했습니다. 초등학교 가까이 있으면서 걔네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애정한국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은. 기숙사 설립에 주민 모두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 애들이 취직이 안 돼서 난리인데 공부하기 바쁜데 술 먹고 뭐 연애질하고 이런 거 할 글쎄가 어디 있어요. 말하자면 집단 이기주의야. 대학생 연합기숙사 1호점은 지난 2014년 서울 홍제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 역시 개관 과정이 순탄치 않았지만 주민들에게 체육관과 식당을 개방하며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기숙사비는 한 달에 평균 18만 원 선, 가격이 저렴해 입소 경쟁률이 평균 9대 1에 달합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19.5%, 서울 지역은 11.5%에 불과합니다. 서울 지역 대학생 10명 가운데 1명 정도만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은 대학가 월세방에 두세 명이 모여 살기도 합니다. 이 집은 1,080이었고 관리비 7만 원에서 1,087이. 집 관련돼 들어간 자잘한 돈이랑 그냥 자기 생활비랑 월세까지 다 웬만한 과외 재벌이 아닌 이상 불가능한 것 같아요. 기숙사 건립에 난항을 겪는 건 사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대는 한 대학의 사유지입니다. 이곳에 학생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지으려고 하고 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4년째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심 환경 훼손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반대하는 속사정은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룸이 나무 돌아가니까 기숙사가 많이 지면은 여기 방이 더 많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반대죠. 정작 속이 타는 건 학생들입니다. 성북구청이나 고려대학교나 적극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답답한 노릇인 것 같습니다. 대학가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저렴한 기숙사를 늘리는 방법이 있지만 이에 관계가 얽힌 주민 반대로 쉽지 않습니다. 사회의 첫 발을 내딛기 전에 주거 불안을 경험하는 학생들, 가혹한 현실을 먼저 깨닫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박소연입니다. BMW 7 시리즈 제왕의 심장을 갖다. M powered by V12. 망쳐놓고 나는 참 언제까지 색깔론으로 선거 치를 겁니까? 이게 참 꼭 이정이 보는 것 같아가지고 주적은 적이에요. 아니요. 3번은 없습니까? 저는 3번 누르고 싶은데. 제목 물으시는 거예요? 예, 예. 아니 문재인 후보를 디스하시면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말 바꾸시는 거 보니까 스트롱맨이 아니라 나이롱맨이시네요. 나이롱맨. 그때는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갠 목포 신항은 온통 노란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이틀 전부터 선체 수색이 시작된 세월호. 울타리 앞 4차로를 가득 메운 시민. 거리를 가득 채운 노란 빛의 추모 그림.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라던 어느 시인의 말처럼 하나하나의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서 수백 수천으로 피어난 노란 빛은 마치 와 하고 피어난 개나리처럼 봄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개나리는 한 송이로는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함께 무리지어 있을 때 아름다운 꽃. 생각해보면 이곳은 물려받은 권력 혹은 소년 등과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던 이들이 지배해온 엘리트의 나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치유하고 지금의 봄을 당겨온 것은 그저 흔하디 흔한 우리 주변의 개나리 같은 소소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개나리라는 꽃은 날이라는 꽃 이름 앞에 흔하고 보잘것없다는 뜻의 개자를 붙인 것. 반대가 되는 접두사는 참 정도가 된다고 하니 어찌 보면 개라는 접두사는 드물고 희귀한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였을까?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개인가? 이어령 선생은 이렇게 말을 했더군요. 시대의 변화를 제일 먼저 예고하고 그 기운을 가장 먼저 표현하는 것은 백합이나 장미 같은 소수의 천재들이 아니라 개나리처럼 줄지어 피는 슬기로운 대중들이라는 것입니다. 하긴 지금으로부터 57년 전의 봄날 4월 혁명을 통해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되찾아온 것도 거리로 떨쳐나온 수많은 시민, 즉 개나리들이었습니다. 눈부셨던 목련이 지고 짧았던 벚꽃은 지나더라도 지금도 봄을 지키고 있는 개나리꽃과 봄을 당긴 수많은 마음과 마음. 아직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한 이들 역시 몸과 마음을 모아서 끌어당길 수 있기를. 그리고 한 표 한 표 시민의 힘을 모아서 모두의 봄을 끌어당길 수 있기를. 노란 리본으로 흐드러진 목포 신항과 노랗게 흐드러진 개나리를 보면서 또다시 생각합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개인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월요일부터 각 대선 후보 캠프의 선대위원장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민주당, 또 그다음에 바른정당,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눌 차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역시 오랜만에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세 현장에 같이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같이 안 다닙니다. 소위 투트랙으로 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유세를 하고 다니고 따로? 후보는 후보대로 다닙니다. 저는 오늘 충청도를 좀 다녀왔습니다. 천안하고 세종 쪽을 다녀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홍 후보가 이제 지사 사퇴를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뛰면 지지율은 굉장히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했었는데 요즘 이제 여러 군데서 발표되는 그 지지율을 보면 좀 답보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 혹시? 역시 조금 늦게 시작한 것이 좀 흠이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처음에 지금 뭐 지지율을 말씀하시는데 한 2주 정도가 한 7 내지 8% 박스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행히 최근에 좀 지지율이 상승하는 기미가 보이고 또 실제로도 수치가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어느 정도 그 박스만 한 15% 내지 20% 사이 박스가 벗어나면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장감에서 느끼는 걸로 봐서는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한 자리 숫자는 아니다. 이것이 공통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보니까 그래도 마지막에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여태까지 정체성을 지켜오고 현대화 산업화를 이끌어온 그 정당에 마음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소위 다시 돌아오는 보수라고 그럴까요? 다시 돌아오는
중도라 그럴까 이런 분들이 많이 회군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9% 이상 나온 것도 제가 보긴 봤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15% 이상까지는 좀 꽤 아직까지 거리가 좀 있어 보여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 최근에 뭐 퍼센테이지를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선거법 위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는 9%가 넘어가는 예. 여론조사 기관도 나와서 한 제가 저희 내부의 선거 말고 예. 외부에서 한 것 중에 12%까지 제가 본 게 있습니다. 예. 어제 그 주호영 바른정당 선대위원장이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선거 비용 관련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바른정당은 그 선거 비용을 혹시 못 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다. 물론 뭐 당의 선거를 선거 비용만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주호영 그 선대위원장이 그 얘기를 하던데요. 선거 비용 걱정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일 거다. 네.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그 남의 당 걱정을 해주셔서 예. 우선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세상 사라는 게 저도 살아보니까 예. 우선 자기 걱정부터 하는 게 도리인 것 같아요. 예. 남의 걱정보다는요. 근데 남의 걱정을 먼저 해주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예.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지지율이 조금 낮지만 이것이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예. 저는 상당히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한 대로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 보수의 어떤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예. 다시 그래도 그 소위 좌파 정권을 만들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는 많은 분들이 표심에서는 예. 돌아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그 아까 주호영 의원이 걱정한 것 같은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다 이제 사실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희망적 전제들이죠. 근데 뭐 모든 당이 다 희망적 전제는 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고